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올해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80군데가 넘는다라는 어휴,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더불어 이제 입학생이 단 한 명인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딱 한 명? 딱 한 명. 네, 오. 오늘은 좀 여기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이 나 홀로 입학식이다, 쓸쓸한 교실이다 같은 제목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학생이 한 명이면 어떤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될까 취재해봤습니다. 이거 재밌는 주제인데요. 그러면 학생 한 명에 담임 선생님 한 명, 네. 1대1? 네. 오, 1대1입니다.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상당히 걱정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취재했던 학교들 대체로 이제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해온 곳들이었기 때문에 전교생이 뭐 18명, 28명 이 정도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정작 한 명인 건 좀 처음이라서 많이 당혹스럽다라는 반응들이었는데요. 네. 개학을 앞두고 이제 어떤 심정이었을지 인천 광화도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에요. 20년 넘었는데 정말 경력이 저도 짧지는 않았고 1학년을 네. 굉장히 여러 차례 했었고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는 상황이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밤잠을 못 잤었어요. 밤잠을 못 자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고 뭐 그러면 수업은 어차피 1대1이겠네요. 네, 그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국어나 수학처럼 어떤 필수 과목은 이제 담임과 1대1로 진행이 되고 예체능을 비롯한 나머지 과목들은 2학년과 연계를 한다거나 전교생이 같이 진행하는 식입니다. 네. 어제가 수업 첫날이었는데요. 어땠는지 들어봤습니다. 그 단둘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재미있어 하는지, 지루하는지 이게 즉각 다 전달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겠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서로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작은 친구가 딱 한 명 있는 셈이니까 이제 쉴 새 없이 또 말을 해야 하고 또 반 친구들의 역할까지 또 선생님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신선한 긴장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전담 선생님이잖아요. 전담, 네. 완전히 완전한 케어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다 보니까 직접 교문까지 또 마중을 나가서 이제 등굣길을 같이 왔다라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학생 주임이 서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그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순간부터 온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하루 만에 관계가 많이 돈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입학생이 한 명인 학교들이 대체로 전교생이 적다 보니까 이게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1학년 학생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라는 제도에 적응을 하는 일인데 이걸 전교생이 나서서 다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광주의 중앙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 학생 수가 별로 없어왔기 때문에 네. 서로가 다 끈끈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새로운 친구가 누구인지 어떻게 친해질지 어떻게 말을 걸어볼지를 다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학년 친구들이 이미 얘 온다 하고 알고 있어가지고 걔가 오면 어떻게 귀여워해줘야 될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이 학교가.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5명 막 이랬는데 이때는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오전 오후반이었는데요. 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아이가 학습을 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선생님부터 교직원, 전교생이 다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이번 인천 교동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좋아서 그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한 경우였는데요. 아, 예. 네. 농촌 유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물론 저출생이라던가 아니면 인구 감소가 지역사회에 큰 위기인 건 맞지만 이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자꾸 이제 나 홀로 쓸쓸한 슬픈 입학식 같은 식으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서도 저 학교는 곧 사라질 학교로 인식이 굳어져 버린다라는 점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통폐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건 맞지만 그걸 가속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였고요. 또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도 다양하고 자연과 맞닿을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고 또 돌봄 교실도 전교생이 다 모여서 원하는 걸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니까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입학생이 0명인 경우와 한 명의 곳은 차이가 크죠? 굉장히 뭐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인천 교동면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3곳이 있었는데 2019년, 2023년 두 차례 이제 통폐합되면서 딱 한 군데가 남은 겁니다. 그 올해 입학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입학식을 열 수 있게 돼서 예. 그 한 명의 의미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교감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학생 수가 줄거나 통폐합이 되거나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잖아요. 아이가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 결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걸 증명한다고 생각되거든요. 한 학년이 없으면 그 영향이 계속 와요.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거든요. 근데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용기를 주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그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좀 현대 사회에서는 좀 다소 거리감이 있는 진부한 말처럼 들리지만 적어도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보살핌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거다. 입학생이 한 명이면 온 학교가 돌봐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학교의 관점과 선생님 관점인 것 같고 네, 입학생 관점에서 보면 그게 심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합니다. 이른바 땡땡이도 못 치고 네, 아무 깜짝도 짓도 못하는 못하고. 거잖아요. 학생의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